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시간인데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는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소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는 기정사실화, 베타콤폴리 현상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다음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건 뭐 거의 방향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주식이나 이제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약간 좀 아직까지 기정사실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베타콤플린 무엇이냐 방향을 좀 잡고 저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지수는 뭐 조금 밀려가는 흐름들입니다. 수요일 날 올랐을 때도 이제 만기일 때문에 좀 오른 거기 때문에 흥분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역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0.8, 0.9%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제 주말에 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밀려가는 흐름들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4월 지나서 5월장 기대할 수 있을까? 윤지호 센터장님이랑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딥사이트에서 깊게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은 전략과 종목 이야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밀려나고 있죠. 뉴욕장 흐름 예상해 봤을 때는 좀 당연하게 진행되는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대응이 어렵습니다. 테마성 종목군들이 한 며칠간의 상승을 반복하면서 순환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뚝심 있게 끌고 갈 종목은 무엇인가? 저희 잠금 해제 시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과 과장님 오실 때까지 벼르고 벼라서 이 특징주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 했던 게 바로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이틀간의 흐름 좋았고 오늘도 일단은 다른 2차 전지 다 내리는데 이 종목은 강보합이에요.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더 양호하다라고 네. 시장에선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 말씀하신 섹터 중에서도 특히나 이번 주에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이 유난히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상당히 호실적을 낸 것이 2차 전지 섹터 전반의 센티를 좀 개선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G엔솔의 1분기 호실적에는 원통형 전지가 효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테슬라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 소형 원통형 배터리 사업에서 이 회사가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통형 전지의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본 것은 아마 LG엔솔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1분기 원통형 전지 부분에서 상당한 판매 호조를 거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볼보와 리비안으로 원통형 전지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지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사이즈가 작지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크기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전기차에 사용을 하려면 전기 수천 개를 묶어가지고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좀 낮은 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기존 2170 배터리가 있고 그거보다 이제 크고 강한 4680 전지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한 원통형 전지는 당분간 판매 호조가 아마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관련 밸류체인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LG엔솔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흐름은 삼성 SDI의 실적 발표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는 주요 종목의 밸류에이션 표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상단에 이제 제가 볼 때 TCC 스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2차 전지 원통형에 사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4분기 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1분기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현재 높고요. 올해 초에 도금 강판의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이 회사의 증설 효과 그리고 판가의 인상 효과가 더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동사의 영업 레버리지를 더욱 키울 수 있는 한 해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영업이익 400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총은 3천억이거든요. 좀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상신 EDP입니다. 두 번째로 좀 저렴한 종목이라고 보이는데 2차 전지 각형과 원통형의 캔과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가 주력 고객사이고요. 최근 삼성 SDI의 이제 증설 그리고 고객사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국면에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돈 냄새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맞는 사모펀드가 며칠 전부터 이 종목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4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이제 TCCS들이 가장 현재 연한산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신 EDP도 큰 차이 없이 역시나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두 종목을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과 상신 EDP 추가적인 코멘트도 해주셨어요. 상신 EDP 돈 냄새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더욱더 귀가 쫑긋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조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쪽의 내용을 짚어봤어요. 자, 다음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본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딱 골라주셨더라고요. 이 주가 상승의 절대 공식, 실적 성장과 모멘텀 두루두루 갖춘 어보브 반도체인 것인지 하나씩 의심을 풀어가겠습니다. 탄탄한 본업 경쟁력, 이 MCU 관련한 팹리스 업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이 어보브 반도체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드라이버 IC 센서, 그다음에 이제 MCU를 제조하고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MCU는 이제 모든 전자제품에 한 개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면 온도 조절, 그다음에 알람 기능, 시간 예약, 이러한 단순 작동부터 어떠한 특수 기능을 제어하는 부분까지 관할을 하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CU 시장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전제품,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자동차, 산업용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한 22조 원, 작지 않습니다. 동사는 이제 전체 시장의 20% 수준을 차지를 하는 가전제품 MCU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최근에 가전용 MCU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MCU가 다 좋은데 차량용 이외에도 가전 쪽 MCU 칩 수요가 최근에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 칩 쇼티지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난 4분기에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는데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 유통시장에서 유통되는 MCU 가격을 보면 작년에 8달러 정도 하던 게 최근에 6배 이상 올라서 50달러까지 폭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격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을 예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회 요인으로 보는 이유는 업황은 호황인데 주가는 좀 작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최근에 현대차가 이제 이런 기사를 냈어요. 후미등이나 전조등처럼 차량 구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도체를 일반 가전용 MCU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회사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좀 기회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 주신 스토리가 탄탄해서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은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번째 포인트를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업이 탄탄하고 본업이 지금 심각한 쇼티지 상황에서 사업부가 부각받는다면 이제 다음 목표는 뭘로 잡고 가야 되는지 이게 결국엔 추가 상승을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티플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이 어버브 반도체 대표분의 행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LG 반도체 MCU 사업부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시고 이 회사를 이제 나와서 반도체 설계 팹리스 그린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한 재원으로 매그나칩 반도체의 AP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2006년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라는 거를. 그래서 설립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전용 MCU 설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여줬고요. 이후 탑업인 투자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버브 반도체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네. 현재 기업 집단이 9개의 관계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열사 대부분이 반도체 설계와 개발 기업으로 팹리스 소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올해 반도체,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회사 쪽으로도 좀 주목할 모멘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먼저 어버브 반도체를 보면은 작년에 자동차용 모빌리티 MCU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작년 11월에 이미 전기차 급속 충전 MCU 부분을 기술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 기술이 이제 곧 상용화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회사 라인에 오토실리콘만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 말씀 주신 사업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버브 반도체 자체로는 올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급속 충전 MCU 부분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이 기술이 곧 상용화를 할 것이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제품인데 라이다용 MCU, 그다음에 주차 보조 시스템 MCU 이런 부분을 연내에 고객사로 공급을 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오토실리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2018년에 이 회사가 투자를 했어요. 어버브 반도체가. 그런데 저는 이제 오토실리콘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전기차용 MCU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전기차용 MCU 이러면 좀 매력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 회사를 통해서 향후 전기차용 MCU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계획을 어버브 반도체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최근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만 아셨으면 좋겠어서 기사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SK온 아시죠? 예, 배터리 기업. SK온의 배터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BMIC라고 하는데 배터리 관리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오토실리콘과 함께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배터리 관리 칩을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3사가 대부분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산화에 성공을 이번에 한 것이고요. 바로 어버브 반도체의 비상장 자회사 오토실리콘과 공동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관리 칩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네. 뭐지? 뭐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전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30%고요. 전기차 한 대당 10개 이상 탑재돼야 되는 핵심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배터리에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기사상으로는 양산 시점 5월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산 테스트까지는 거의 마친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 뉴스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이 어버브 반도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3사 현재 모두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온을 비롯해서 이제 조금 더 넓혀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뭐 19,000원 찍고 참 많이 부침을 겪었다가 올해 3월경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13,800원 수준인데 어버브 반도체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그 스토리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득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세요? 가격 어디까지 봐요? 예, 저는 일단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어버브 반도체 올해 실적이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저희 기억하면서 이 종목 올 한 해 흐름을 좀 추적해서 전략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항상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느낌이 저는 잔금해제 첫 번째는 트렌디한 거, 두 번째는 약간 종목 발굴의 느낌의 종목을 항상 소개해 주시는데 이번엔 현대 이지웰이에요. 복지가 곧 매력이다.
적극 공감하고요. 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매력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그런 매력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아, 네. 이 회사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국내 1위의 기업 복지 플랫폼 기업이에요. 복지 포인트를 이제 기업에서 주면은 아마 사내에서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거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 상품 같은 거 구매해 보신 네. 이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언뜻 들으면 되게 이거 재미없는 비즈니스 아니야? 조금 돈이 막 그렇게 될까라는 네, 생각은 네. 들죠. 그거 해서 얼마나 남겠어?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력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 구조가 두 가지거든요, 크게. 하나는 이제 이지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한 10% 정도를 수수료로 수취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권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수료 매출의 경우에는 이 거래액을 기반으로 10%를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매출 원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이 판관비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폭이 점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력 포인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매년 4월에 이 종목만 가지고 있는 계절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주식은 4월에 상당히 예뻐집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회사를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네.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매년 4월 한 달간 평균 주가 수익률이 16% 수준에 달했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차트 보고 있는데 정말 그러네요. 네네네. 4월에만 이게 되게 흐름이 좋아지네요. 네, 벚꽃처럼 벚꽃 피면 벚꽃연금 생각하시는데 4월 되면 이제는 벚꽃 말고 현대 이지회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택적 복지제도의 어떤 계절적 특성인데요. 매년 1분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 포인트에 소진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제는 고이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도 통상적으로 4, 5, 6월이 가장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고객사들의 기업 복지를 예산 확대하는 부분. 그거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네. 기업 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직원들의 사기 증진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성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실제 수치상으로도 들여다보면 지난 5년간 이 회사의 고객사들의 기업 복지 예산이 연평균 한 8%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데 신규 고객사 유치 확대예요. 현재 국내 일반 기업들의 복지 포인트를 채택한 기업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25%. 그래서 이제 저는 업사이드 룸이 상당히 있다라고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 네. 작년에 현대백화점 계열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범현대 계열사를 고객사로 추가적으로 이제 유치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력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쏙 기억에 남는 내용들입니다. 4월은 현대 이지웰 이렇게 기억을 오늘 남길 것 같은데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들이 쭉쭉 영위가 돼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주가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제일 중요한 실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네, 영업이익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점점 이제 매력을 조금씩 느껴가실 것 같은데요. 2021년에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도 직원들의 이제 급여 수준이 좀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작년에 16.5%를 달성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성장한 18.3%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글로벌 피어 그룹이 있는데 일본의 복지 플랫폼 기업인 베네핏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현대 이지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고요. 네. 오른쪽이 일본의 피어 그룹인 베네핏원의 동일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이지웰의 성장의 흐름이 베네핏 원의 행보를 따라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베네핏 원은 과거에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과 영업이익률 개선을 통해서 멀티플의 상승을 꾸준하게 이루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베네핏 원의 경우에는 46배에 달하고요. 현대 이지웰은 이제 1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대비해서 현재 국내 기업의 복지 이 시장 침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의 갭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조금 뭐 최근에 올라오기도 했고 미리 네. 4월을 알고 네, 계셨던 분들은 선점하신 느낌도 있는데 4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4, 5, 6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1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를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12,500원? 예, 그래서 방망이 또 짧게 가는 왜냐하면 최근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2,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1차 목표가 터치하는 순간 저희 다시 AS에 나갈 겁니다. 오늘 두 종목 다 상당히 매력도가 강하게 올라가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보보 반도체, 현대 이지웰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유영화의 잠금해제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